은평 봉산 해맞이 행사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2년 만에 정상 개최됩니다. 행사는 아침 7시부터 봉산 해맞이 공원에서 열립니다. 겨울에도 식중독에 걸릴 수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때문인데요. 감염될 경우 노인이나 어린아이들은 합병증까지 나타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로바이러스의 증상과 예방법 살펴보겠습니다. 미니 인터뷰에서는 김미경 은평구청장을 만나 올 한 해 구정 운영 성과와 소회를 들어봅니다. 김 구청장은 주민과 공무원들이 한마음으로 추진해 이뤄낸 성과가 돋보였던 한 해였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는 1월 1일 은평구 봉산에서 해맞이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2년 만에 정상적으로 개최되는 건데요. 행사는 새해 첫날 아침 7시에 시작하며 성악, 대북 타고 등 축하 공연이 진행됩니다. 은평구는 2년 만에 마스크 없이 열리는 행사인 만큼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행사장에 안전요원을 확충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올해 청년 대중교통 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한 사람당 교통비의 15%인 6천여 원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대중교통 지원 사업은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데도 청소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20대 초반 청년의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20%를 마일리지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올해 서울에 사는 만 19세에서 25세 청년 13만 6천여 명이 이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참여자들이 받은 교통 마일리지는 1인당 평균 7만 4천여 원으로 참여자들이 기존에 사용한 교통비 4만 600여 원에 15.2%인 6,181원을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2022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단체장을 만나 올 한 해의 성과와 내년도의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네, 김미경 은평구청장을 김진재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코로나 이제 3년째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일을 했는데요. 좋은 성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상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또 중에 주민자치회로 완벽하게 이제 세팅이 된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교육의 방점을 찍었는데 그 전에 이미 이제 스마트리움이라고 해서 도서관에 4차 산업 체험관을 지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완공이 돼서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고 있고요. 불광동 동천사가 지금 착공을 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불광동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운 곳이거든요. 그동안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기도 했는데 그 수건 사업인 불광동 동청사가 올해 이제 착공을 해서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1년 동안 굉장히 힘듦에도 불구하고 은평구 직원들이 또 열심히 해서 103개 정도의 사업에 한 121억 원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그 공모나 그 해서 우리 은평 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예산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저는 현장을 굉장히 많이 다니는 형인데요. 현장을 많이 못 다녔던 게 굉장히 큰 아쉬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해도 온라인으로 했지 얼굴을 맞대면서 하질 못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가 얼굴을 맞대면서 그 같이 총회라던가 기타 이제 그 주민들 스스로 하는 참여 예산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는 구조 이런 것들을 하지 못했던 것들이 아쉽고요. 얼마 전에 그 북한산 산불이 났었죠. 산불 상황에서도 우리 직원들 또 우리 뭐 소방서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 경찰서 모든 부분들이 열심히 했지만 우리 직원들 400여 명이 그 북한산에 잔불 정리하러 가서
또 마지막까지 내려오는 것들 이런 부분도 시작해서 화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그래도 생겼던 것들은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지만 주민들이 계속해서 개발 계획에 대해서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민선 8기 되자마자 신속 추진단을 지금 추진센터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제 민선 8기 본격적으로 되면서부터는 1월 1일자로 해서는 추진단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움터를 같이 다 연결하는 거예요. 온평 주민들이 내 집 바로 앞에 5분 안에 배움터를 만드는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지금 문화예술회관 신축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이나 또 그 학습관 이런 게 갈 때 그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그걸 하고 있고 아이맘 상담소라고 해서 아이맘 택시와 더불어서 상담소를 저희가 최초로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힘들어할 때 손잡아 줄 수 있는 그런 그 은평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 또 신년에는 정말 은평구와 함께 더 멋지게 은평의 변화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큰 걸음 걸어가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연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흔히 식중독은 음식이 상하기 쉬운 여름철에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추운 겨울에도 식중독을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네,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가 추위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증상과 예방법 살펴봤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경남 창원의 한 유치원에서 70여 명이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충남 아산의 한 유치원에서도 70여 명이 비슷한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겨울에도 식중독 감염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노로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최근 5년간 노로바이러스에 걸린 환자 중 60%가 겨울철인 11월부터 다음해 3월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가 영하의 온도에서도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겨울에 흔히 발생하는 이유로는 노로바이러스가 영하 60도까지 온도 변화를 잘 견디고 겨울에는 식중독 위험이 낮을 거라는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음식물 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입니다. 상한 음식을 한 입만 먹어도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노로바이러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구토와 설사 등이 주로 나타나고 심한 경우 탈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나 어린아이들은 합병증까지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백신이 없어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개와 굴 등 식재료는 85도 이상에서 충분히 익혀 먹고 물은 끓여 마시는 게 좋습니다. 또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할 경우 전염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발생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는 220여 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개인위생이 느슨해지고 사람 간 접촉이 늘어났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환자가 만졌거나 사용한 옷과 이불은 즉시 소독해야 합니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등까지 깨끗하게 씻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과일과 채소도 철저히 씻어야 합니다. 겨울철 노로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려면 철저한 위생이 제일 중요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회복 후에도 길게는 2주까지 전염성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완전히 회복하더라도 3일 동안은 식재료를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용산 삼각지역 인근에 대학생 연합기숙사가 들어섭니다. 서울시가 용산구 신계동 철도 폐선 부지에 대학생 연합기숙사를 짓는다고 밝혔는데요. 연합기숙사는 타 지역에서 온 대학생들을 위한 곳으로 지하 3층, 지상 15층, 6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됩니다. 기숙사 저층부에는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한 키즈카페와 체육시설이 생기고 기숙사비는 서울시내 민간 기숙사비의 절반 수준인 15만 원입니다. 서울시가 공원 기간제 근로자 548명을 모집합니다. 원서 접수는 2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서류 심사와 실기 면접을 거쳐 내년 3월 7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선발된 근로자는 내년 3월 13일부터 임용돼 8개월간 공원 내 산림 보호와 병해충 방제, 시설물 유지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서울시가 중장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4,6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투자 분야는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해 자격증과 취업 관련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며 개인별 맞춤 직원 훈련을 위한 인생 전환 지원센터를 설치합니다. 4050 세대를 위한 재취업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술 창업을 돕기 위한 창업, 창직 사관학교를 운영하는데요. 또 온라인으로 매출을 올리고 싶은 소상공인을 위해선 디지털 전환 교육을 확대하며 노후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밖에 중장년의 재충전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강북 수요 영어마을 부지에서 행복타운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양천구 신정사 재정비 촉진구역에 1,66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재건축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열린 제22차 건축위원회에서 신정사 재정비 촉진구역 재건축 사업을 포함해 5건의 건축 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신정사 재정비 촉진구역에는 공공주택 40세대를 포함해 최고 22층 14개의 동이 건립되는데요. 또 신혼부부 등 1, 2인 가구를 위한 소형부터 중대형까지 다양한 평형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 밖에 개포 주공 5단지에는 1,277세대, 송파구 잠실 우성 4차는 825세대, 송파구 가락프라자에는 1,073세대가 재건축될 예정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따뜻하고 평온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